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아빠 사진사 라이카 M 어떤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DSLR이라는 카메라를 처음 구매하면서 저도 진지하게 사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사진에 대해서 뭐 크게 기록 이상의 의미는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좀 뭔가 멋진 모습을 기록해 보고자 사진을 DSLR 장비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이제 그 TV에서 캐논 광고할 때 멋진 그 가족의 어떤 행복한 순간을 담는 것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주저없이 캐논 카메라를 샀었습니다. 근데 DSLR을 들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사진 찍을 때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특히 음식점에서 아들과 함께 뭐 음식을 먹을 때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자기도 혹시 찍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요건 이제 여담이고요. DSLR 얘기를 꺼낸 거는 사진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DSLR에 익숙치 않으니까 주변에 이제 좀 DSLR 사용법이나 이런 거에 조언을 구할 사람들을 찾다가 우연히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몇 사람이 DSLR로 사진을 오래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뭐 사진을 어떻게 즐기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뭐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셨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조언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조언들이 어떤 조언은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가 원치 않는 장비 구매에 대한 조언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당시에도 캐논을 시작하면서도 단초점 렌즈 주로 이제 50mm, 35mm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 렌즈를 사용하는 것보다 줌 렌즈로 화각을 이렇게 당겼다가 뭐 이제 넓혔다가 당겼다가 망원으로 했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사진을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든지, 또는 저는 A 모드로 주로 사진을 찍었었는데 Aperture Priority 모드보다는 매뉴얼 모드로 사진을 찍어서 조작하는 방법을 익혀야 정말 사진의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든지 뭐 등등의 이야기를 계속 주시는데 그런 조언들이 저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저한테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진 전공자들이 보는 그런 포토그래피 책도 보고 뭐 입문서부터 뭐 중급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에 관한 테크닉 책도 구매하고 또 DSLR 매뉴얼도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이제 매일같이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캐논 DSLR이라고 하면 이 렌즈도 정말 그 단초점 렌즈였지만 L 마운트 렌즈를 썼기 때문에 무겁고 두껍고, 이 DSLR 자체도 크고 무거웠는데 이걸 매일 들고 다니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착착착 찍다 보니까 무거웠는데 무리해서 그랬는지 손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에 어떤 관절염처럼 계속해서 통증이 왔고 그런 이제 요런 이제 팔꿈치도 굉장히 아프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좀 약간 무식하다시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어제 찍은 사진보다 오늘 찍은 내 사진이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찍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이제 그분들이 제가 조언을 주더라도 그대로 따라하지도 않고 반겨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받으니까 저한테 꾸준히 조언을 주시던 분들이 주변에서 차츰차츰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런 원치 않는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또 나타나는데요. 그게 제가 라이카 M10을 구매했을 때였습니다. 한참 아들 사진을 이제 열심히 찍고 또 제가 아들 사진을 즐겨 찍는 걸 알다 보니까 블로그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라이카 M10을 구매하면은 아들 사진을 찍는데 불편하다, 뭐 빠르게 움직이는 아들을 찍으려면은 동체 추적 기능, 얼굴 인식, 뭐 IAF 등등 다양한 그런 피처가 있는 그 소니 카메라를 사야지 왜 그 가성비도 좋지 않은 라이카를 사느냐
라고 원치 않은 조언들을 또 주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미 다양한 조언을 무시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조언을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라이카로 사진을 즐기는 아빠 사진사분들은 종종 주변의 친구든 뭐 포럼이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조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라이카 M10으로 아빠 사진사로서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시작하시라고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AF도 없는 라이카 M 시스템에 적응을 한 거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뒤로 그 전에 DSLR이나 미러리스 다양한 이제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처럼 원하는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담을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AF 같은 동체 추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통 라이카 시스템에는 이런 이제 그 초점 링이 있죠. 초점 링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다 보면 미세하게 원하는 영역이 있고 거리에 따라서 이게 막 이렇게 확확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변합니다. 미세하게 변하고 이제 그 초점 여기 이제 에퍼처가 좀 조이기 시작하면은 미세하게 변하고 좀 틀리더라도 그 오차 범위 내에 심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그런 동체 추적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그 셔터 스피드도 좀 그 빠르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에퍼처도 한 11 정도, 뭐 셔터 스피드도 예를 들어서 250분의 1초 이상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동체 추적 사진을 찍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좀 더 연습하시면은 최대 개방하고 셔터 스피드를 좀 더 느리게 하더라도 어두운 상황에 동체 추적 사진을 찍으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카 M으로 아빠 사진사로서 취미 사진을 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충분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라이카 M으로 하면은 뭐 어렵다, 굳이 편안한 DSLR이나 뭐 미러리스 두고 왜 상업 사진을 굳이 어렵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자기한테 가장 편하고 좋은 툴이면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취미 사진사에서 상업 사진으로 돌아선 지 한 5년 됐는데요. 그 뒤로 다양한 기업 고객들을 찍었고, 아들 사진을 찍으면서 얻었던 그런 그 초점을 빨리 맞추는 노하우 때문에 심지어 군용 어떤 드론 관련된 디펜스 컨트랙팅 하는 그런 회사의 그 포토그래피 컨셉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도 전혀 문제 없이 빠르게 날아가는 드론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초점 링을 자유자재로 돌려가면서 찍는데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라이카 M으로 아빠 사진사로서 사진 찍는데 어렵냐, 뭐 부족함이 없냐, 이런 이제 의문들을 많이 제기할 수 있는데,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고 원하고 한다라고 하면 장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충분히 사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동 카메라인 라이카 M이 아빠 사진사로서 전혀 그 발목을 잡는 도구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AF가 있는 카메라보다 이런 라이카 M 시스템이 더욱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제 지금 현재 필름 사진에 대한 구성인데요. 라이카 M으로 사진을 즐기다가 저도 이제 라이카 M 필름 카메라의 매력에 푹 빠졌고, 지금은 필름과 디지털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그 매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때때로 날이 좋은 날은, 진짜 빛이 좋은, 오늘 뭐 먼지는 많지만 빛이 좋은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 카메라를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들고 다니는데, 하나는 28mm 주마론 광각을 해놓고 이쪽에는 이제 표준 화각 50mm를 해놓고 이런 이제 구성으로 사용하는데요. 50mm 쪽에는 보통 포트라 400 필름을 넣어놓고요.
이쪽에는 이제 액타 100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 이제 이미지 100 필름을 통상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좀 넓은 화각으로 찍고 싶을 때는 28mm 주만을 사용하고, 좀 더 그 어떤 메인 오브젝트를 포커스하고 싶을 때는 이 50mm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라이카 M 시스템으로 필름 카메라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감도의 필름이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필름 스탁을 넣어서 사진을 즐기시는 것도 좋은데요. 두 개 동일한 화각을 사용해도 재밌지만 저처럼 약간 광각과 표준 화각 또는 광각, 망원 이런 형태로 컨비네이션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꽤 재밌는 사진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라이카 M에 대한 아빠 사진사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라이카 M 필름 카메라 구성, 이런 데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